지금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번 우리가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이 바로 이산 확률 분포였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규 분포거든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인사하는 걸 내가 깜빡했습니다. 자,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할게요. 인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사했어요. 하셔야 돼요. 자,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그럼 이 정규 분포라는 친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2차 실기 시험 치는 데는 전부 다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바로 정규 분포는 뒤쪽에 있다. 근데 이 정규 분포는요, 상당히 신기한 게, 자, 상당히 신기한 게보다도 정규 분포가 생겼는 것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중심은 0이 되어 있고요. 0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면적은 만약에 이렇게 되었는데 뭐 양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면적 값을 줍니다. 즉 빗금 찾는 걸 줍니다. 빗금 찾는. 그리고 빗금 찾는 것을 우리는 문자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일반 문자가 알파예요. 일반적으로 빗금의 일반 문자가 알파입니다. 다음에 뭐 이걸 베타라고 할 수도 있고 감마라고 할 수도 있고 땡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2차 실기 시험 칠 때 부표가 주는데 수표가 주는데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 야가 기준이 0이니까 야를 뭐라고 쓰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U라고 쓰고 또는 Z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U라고 하겠습니다. U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바깥면적 알파다 했을 때 이 U를 어떻게 쓰느냐? U 1 마이너스 왜? 우측의 면적이에요. 우측 빗금 치지 않은 면적을 아래 첨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적겠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가 있는데 표를 찾을 때는 여러분들 표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 응?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 표. 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요새는 참 좋아졌어요, 그죠? 뭐 이런 것도 뭐 다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제 수치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는 바람에 가리는 바람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인데 안 보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앞서 그려놓은 그대로 다시 그려놓으면 이런 야가 0이고요. 바깥 면적 이렇게 편의상 알파라고 쓰고요. 요를 아래 첨자를 U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자는 어떻게 쓰냐면 U라고 쓰면 U가 뭐 도대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U니까 안 되니까 바로 1 마이너스 뭐라고 쓴다? 알파. 그래서 이 빗금 치지 아니한 면적을 쓰는 걸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위의 표가 있습니다. 상단표예요. 상단표. 여기서 상단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단표예요. 즉 표준 정규 분포표 1 이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 1. 자, 이 1인데요. 이 1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전체의 면적이 알파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갔다 가면 한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요. 바로 알파가 되고요. 야가
오른쪽으로 가면 야가 알파이기 때문에 야는 1-알파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한테 표현이 되어지는 게 표 1이 있고 또 이렇게 표 2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 2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2를 보시면 야는 2예요. 야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와 그 다음에 걸쳐서 이렇게 있거든요. 야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친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야는 바깥 면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엇을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수치표를 보면 표준 정규분포 1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깥 면적 알파를 주면 알파 값이 예를 들어서 5%다 라고 이야기하면 0.05겠죠. 그럼 1.645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게 돼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바깥 면적이 2.5%다 라고 해서 여기는 못 찾아. 2.5% 없어. 왜? 야는 뭐 0.00 스타가 돼 이렇게 0.00 스타의 1, 2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게 우리가 2.5%는요. 5%는 0.05잖아. 그럼 점5를 0.0하고 5를 찾았으면 됐잖아. 그런데 2.5%는 0.025예요. 이건 못 찾아. 뭐냐면 0.02는 있어. 어디에? 0.02가 있어. 또 0.03이 있어. 0.03이 있어. 그래서 요거하고 중간쯤에 있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모 1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알파가 알면 바깥 면적을 알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찾는 표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2는요. 2는 똑같은 면적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가 주어지면 뭐냐면 이 U 값이 주어지면 U1-알파 값인데요. 바로 야 값이 주어지면요. 바로 알파가 주어질게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걸 주울게요. U 값을 주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아까 2.5%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2.5%는 야는 표현은 0.975가 되겠죠. 1-알파 0.975. 그게 요 값을 알고 있어요. 그 야 값이 얼마냐면 1.96이야. 그래서 1.96을 주면 야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다음 페이지에 1.9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1.9하고 6 하고 만나는 점에 가면 0.0250 이렇게 나오거든. 0.0250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 보이죠? 0.0250 이게 뭐냐? 2.5%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는 보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너무 빡세고요. 자, 일단은 이걸 지우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표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앞에서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하면 뭐 P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부적합분율 이렇게 썼는데 정규 분포는 영어로 정규라는 게 normal이라는 normal 분포예요.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해서 이 n을 딴겁니다. 그래서 n이고요. 뭐가 x라는 데이터가 계획의 x라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n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중심은 뭐냐? 우리는 벌써 배워놨는 거죠. 바로 필수 원에서 나오는 뮤입니다. 뮤라고 적고 모든 게 약속입니다. 뒤에는 뭐가 적느냐? 이 x의 표준 편차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x의 표준 편차는 뭐냐? 시그마인데요. 야는 적기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서 분산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적는 게 아니고 분산이라고 적게 됩니다. 즉
요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x의 중심과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1이 되죠.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x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고 n개씩 뽑았을 때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문자를 쓰면 x바들이 있어요. x바들은 무슨 분포를 하느냐? 똑같이 정규 분포를 합니다. 평균이 똑같이 뮤예요.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에 대한 분산이 뭐냐? 시그마 제곱이 아니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n분의 시그마. 즉 x바들의 산포는요.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를 우리는 중심 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여하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우고 있죠. 어떻게? 개개의 데이터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예요. 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곧바로 한 문제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되는 문제를요. 가장 단순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문제를 하지 말고 본문 1을 가지고 와서 제가 띄우고 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가 뭐 아주 단순한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자, 보면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한 실전 예상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4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4번은요. 4번은 개개의 데이터는 100,5의 제곱이다 하면 여기서 n개를 뽑았을 때 평균은 100,1의 제곱이 되었다. 면 중심은 똑같이 야가 5의 제곱이었는데 25인데 야는 1의 제곱 1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야가 5의 제곱이 있기는 25 나누기 뭐 하면 1 돼요? 그럼 n이 25다. 이런 말이고요. 그게 우리 1차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중심 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했는 것이 바로 3번 문제가 그런 게 해당되고, 그래서 x의 평균은 뮤가 되고요. x바의 평균도 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x바의 표준 편차는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유형을 갖고 있으며, 실제 문제는 1번과 2번인데 여러분 2번의 문제보다는 1번의 문제가 약간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1번 문제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느냐? 뮤가 3.10이고 시그마가 0.02다 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해당돼요. 이 문제예요. 여기에 바로 여기에 괜히 지었는데요. n 얼마라고요? 3.10이고 규격이 개개의 데이터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02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의 규격은 3.10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쉬운 문제는요 0.04라고 하면 시험 문제 부적 규격 외의 부품이 나오는, 규격 외의 제품이 뭐죠? 불량품이, 즉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부적합품. 그럼 부적합품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꼴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 풀 때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중심이 3.10이야. 그런데 0.04를 줬어요. 이렇게.
그럼 야가 0.04, 0.04죠. 기록 안 하겠어요.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면적을 구하는 이 규준화 값을 알아야 돼요. 맞죠? 야의 규준화 값과 야의 규준화 값을 알아야 돼요. 이걸 구하는 것은 평균을 0으로 하다 보니까 야가 0이 되고 야가 0.04, 0.0 이게 U1, U2입니다. 라고 적으시고 풀이는 U1은 평균을 0으로 만들어요. 평균을 0으로 만들면 있는 X라는 데이터를 바로 3.10을 빼면 돼요. 다음에 야를 뭐로 만드느냐? 야를 0으로 만들고 야를 1로 만들 거예요. 1의 제곱 1. 표준 편차를 1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됩니다. 시그마. 이게 우리는 규준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0. 빼니까 암산되어 버리는데요. 야가 0.04 마이너스 0.04가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 0.04 나오네요. 다음에 나누기 표준 편차가 0.02예요. 이렇게 하기에 뭐가 나오냐?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말을 앞서 있던 수표를 봐서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0.028 나와요. 다음 같은 방법으로 U2는 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0.02분의 0.04 2.0이 나오고 똑같이 0.028이 나옵니다. 고로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이 곱하기 2를 해서 0.0456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왜? 0.028 곱하기 2에서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워버렸습니다만 이런 시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필기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X바 꼬불랑 지워져 버렸죠. 안 되네요. 오케이. X바 꼬불랑 바로 야가 뭐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야는 어디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느냐? 바로 검정에서 사용될 거예요. 또 검정과 추정에서 사용이 되어질 겁니다. 검정과 추정에서 사용되어질 거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서론적으로 해드렸으니까 바로 규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규준화의 공식을 보게 되면 앞에 있던 우리가 위쪽에 있는 거죠. 야 같은 경우는 바로 U는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그마분의 X라는 값이 뮤 값 이렇게 했죠. 그런 반면에 야는 어떻게 할까요? 평균인 경우에 U는 X 바 I 마이너스 뮤 나누기 표준 편차가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검정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규준화 수식이죠. 그래서 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U0는 X 바 I 마이너스 뮤0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이 달라졌어요? 평균이 작아졌어요? 평균이 커졌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야는 이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매회 왜? 이런 유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야 같은 경우는 가끔씩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지우고요.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냐? 지금 저는 평균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산포입니다. 산포에 대한 것은 얼른 적어드렸습니다만 카이 제곱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두 집단의 산포 한 개요. 한 개인 경우는 있는데 집단 두 개인 경우는 F 분포가 있습니다. F 분포.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검증과 추정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바로 앞서 했던 2에서 했던 계수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나중에 우린 정규 분포로 다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수치 분포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이항 분포와 바로 초기화 분포는 거의 안 하니까 그것도 하나 적어드릴까? 초기화 분포가 있고요. 다음에 뭐죠? 부화송 분포가 있습니다. 부화송 분포. 바로 이 세 개의 분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분포에 대한 똑같이 뭐요?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 정리하면 우리는 x 계량값인데요. 계량의 평균은 뭐였어요? 뮤였어요. 표준 편차가 뭐였어요? 시그마였어요. x바의 평균은 뭐였어요? x바들의 뮤였죠. x바의 표준 편차는 누 때문에 시그마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화 분포에서는요. 초기화 분포에서 부적합품 수에 대한 기대값은 뭐예요? NP예요. NP. 부적합품률의 표준 편차가 뭐예요? 자, 평균은 뭐예요? P입니다. 왜? N 나누면 되는 거. 이항 분포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P입니다. NP 똑같이 P입니다. N 나누면. 부화송 분포는 뭐냐? 부적합수 M이에요. 그런데 바로 표준 편차가 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지어볼게요. 칸이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부화송 분포에서 우리 나중에 검증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기대값이 나옵니다. 기대값. 즉 뮤에 해당되는 거죠. 평균이 뭐고? 라고 하면 우리는 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P 라는 M입니다. 정규 분포를 하려고 하니까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는요, 시그마예요. 문자로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기화 분포의 표준 편차는 누떠 대문자 n 마이너스 1, 대문자 n 마이너스 소문자 n 곱하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요. 누떠 n분의 p1-p입니다. 이게 표현 면적.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 초기화는 시험 문제 나오기 이항분포입니다. 바로 이항분포의 표준 편차 이거 활용해야 돼요. 야합니다. 요거만 야가 없어지고. 다음에 부화송 분포의 표현 편차는 뭐냐? 누떠 m입니다. 누떠 m. 누떠 m.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면 검증과 추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야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기는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냥 얼른 한번 보여드리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수값인데 정규 분포로 했는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5번이죠. 5번을 보시게 되면 제품의 부품 공장에서 50개들이 한 상자에서 부적합품이 5개를 넘지 않는다고 공장 측에서 보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이 간연도 기준 문제에 최소 3번 이상 나왔던 겁니다. 이 문제가 한 개의 부품이 부적합품으로 인해서 확률이 부적합품 되는 확률이 5%임을 감안했을 때 50개 중에서 이 상자를 보정을 충족할 그 5개 넘지 아니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무슨 분포로 풀어야 되는가 하면 이항분포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항분포로 풀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단 정규 분포의 근사에서 처리할 것. 그럼 정규 분포의 근사에서 처리할 게 야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는 야에 대한 NP에 대한 것은 누떠 표준 편차가 NP1-P거든요. 그럼 이걸로 조치가 되어 있겠지.
그리고 앞서 했던 우리는 정규 분포에 대한 규준화가 있었어요. u는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표준 편차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 대신에 야가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되겠죠. 바로 야는 뭐가 들어가냐? NP가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 나오는 부적합분수 5개 이런 게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조치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야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건사했는 거고요. 바로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항분포를 건사했는 문제가 있고요. 부하속 분포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밌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부하속 오케이 시청률인데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 사무실에 전화가 20통 오는데 15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이런 건 원래는 부하속 분포로 풀어야 돼요. 근데 부하속 분포로 풀려가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규 분포로 푸는 이런 누트 M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빠뜨려 버렸네요.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항분포에는 부적합분 수일 때는 바로 기대값이 NP고요. 표준 편차가 누트 NP1-P가 됩니다. 그래서 검증할 때는 이걸 사용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야가요 부적합분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n을 나눠 버릴 거예요. 그럼 n을 나눠 버리면 뭐가 되냐? p가 되죠. 여기서 n을 나눠 버리게 누트 n분의 P1-P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띄웠는 내용은 전부 다 이걸로 풀려져 있어요. 이걸로. 있지만은 나중에 검증과 초전을 갈 때는 야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적었는데 문제 예를 들다 보니 저는 이걸로 풀려져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10번 ABC 방송국도 그렇고요. 다음 위로 올라갔을 때 앞서 문제 풀었던 뭡니까? 5번 문제도 NP로 풀려지는 거고 4번 문제도 뭐 전부 다 NP로 풀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이저급이라든가 F분포는 옳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네 번째 시간을 갈게요. 바로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검증과 추정입니다. 그래서 검증과 추정은 무조건 매회 나오게 됩니다. 검증과 추정은 여러 번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합도 검증, 부적합도. 근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가지고 좀 하나씩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7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20번 해야 끝날 정도로 상당히 빡센 것 같아요. 일단은 검증과 추정해서 여러분 다음에 또 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많은 구독해 주시고요. 힘내시고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